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아니 글쎄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팬미팅에서 한 팬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언니,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요? 똑같은 티를 입는데요. 그래서 제니 씨도 당황해서 어디서요? 했더니 큐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티, 즉 티셔츠가 아니라 왜 매일 큐티 하냐, 귀엽냐 라는 의미죠. 제니 씨도 처음에는 놀라시다가 결국 무장 해제되면서 막 웃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점처럼 말하는데 결국엔 칭찬인 이런 말 한국어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의 칭찬을 들여다보면요. 직접적으로 잘생겼어요,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돌려서 혹은 좀 의외의 방식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도 좀 독특해요. 이런 건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거나 좀 여러분이 이상하게 반응한다면 한국 사람들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한국식 칭찬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받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칭찬, 상대방의 좋은 점, 착한 점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칭찬을 잘 하시나요? 저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누가 칭찬을 해주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대로 들은 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프닝에서 본 것처럼 그런 칭찬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친하지 않은 사회적인 관계일수록 칭찬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거, 생각해야 할 거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우선 한국에서는 뭔가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곧바로 칭찬을 하면 약간 애매하거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 질문, 후 칭찬, 즉 한 번 질문을 거치고 칭찬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좀 멋져 보일 때 영어로는 you look nice today 하고 가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오늘 되게 멋있으세요 라고 하면 가끔은 너무 직접적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되게 멋지시네요 라고 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오늘 어디 가세요가 아니라 어디 가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멋져요, 멋지다고 곧바로 말하면 서로 조금 쑥스러울 때도 있고요. 좀 상대방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나 오늘 조금 너무 과했나? 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과하게 차려입었어? 라고 돌려 말하는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이렇게까지 과하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먼저 질문을 한 뒤 칭찬을 덧붙이는 식으로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선 질문, 후 칭찬이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소에 직장에 다닐 때는 그냥 대충 입고 다니다가 금요일에만 좀 멋있게 입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녁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대부분 관심의 표현으로 이따가 약속 있나 보네. 오늘 어디 가? 라고 해요. 그 뉘앙스로 You look good. 멋져요. 예뻐요. 가 드러나는 거지만 먼저 질문부터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특히 외국인 학생분이 재미있어 하던데요. 한국어를 잘하실 때 제가 왜 이렇게 잘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요? 대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만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냥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바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질문을 많이 할수록 한국식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칭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을 위해 직접 요리한 김치찜이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소리도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감탄을 한 뒤에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혼자서 만들었다고요? 어떡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원래 요리할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한 다음에 요리 진짜 잘하시는구나.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이거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먹을 거, 음식 관련해서 하는 좀 특이한 문장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는 와, 사진 같아요. 라고 칭찬합니다. 상세하게 그릴수록 잘 그렸다는 뜻이니까 사진 같다고 반대로 칭찬해요. 반대로 사진을 보고는 오, 그림 같아요. 멋있는 풍경의 경우는 좀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 그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한테는 와, 인형 같아요. 인형한테는 와, 사람 같아요. 라고 하고요. 좀 눈도 크고 오밀조밀 생겼다, 예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좀 아이돌 분들한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집밥 같은 경우에는 와,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돈 주고 사 먹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다, 너무 맛있다 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가게 음식을 먹고는 집밥 같아요 라고 해요. 좀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의미겠죠. 종합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칭찬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질문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사진이에요? 라고 한 뒤에 사진 같아요. 너무 잘 그렸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더 한국스러운 칭찬의 느낌이 삽니다. 자, 그런데 질문으로 시작하는 간접적인 칭찬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칭찬이 있어요. 바로 외모.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칭찬을 할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경우만큼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다리가 되게 기시네요? 오, 어깨가 되게 직각 어깨시네요. 또 막 발목이 되게 얇으시네요. 등 외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외모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를 직접적으로 칭찬할수록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이뻐졌어?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머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데? 피부도 생기 있어 보이고, 야, 얼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도 요즘은 외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인식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서처럼 좀 칭찬을 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살 많이 빠졌다예요. 신기하죠? 막,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살 좀 빠졌지? 얼굴 좋아졌는데? 하면은, 아, 진짜? 고마워.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남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살 좀 쪘네. 보기 좋다. 살기 좋은가 봐. 뭐 여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양권에서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는 좀 타고난 거고 바꿀 수 없으니까 언급 자체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안경, 모자, 옷에 대해서만 칭찬을 한다고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외모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꼽은 특이한 외모 칭찬을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얼굴이 작으시네요. 어머, 코가 되게 오똑하시네요. 피부가 하얗시네요. 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아니, 왜 나보고 얼굴이 작다고 하지? 나 혹시 머리가 나빠 보이나? 혹은 좀 코가 크거나 높다는 거는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막, 왜 내 코가 높아서 좋다고 하지? 뭔가 좀 이상한데? 기분 나쁜데? 아니, 왜 내 피부가 하얘서 좋다고 하지? 왜 내 외모 평가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거죠. 우선 한국에서는 얼굴이 작다는 게 칭찬이에요. 아주 좋은 칭찬. 그게 뭔가 미의 기준이 됐어요. 방송에서는요, 심지어 얼굴 작은 연예인들의 그 얼굴 크기를 재보면서 막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그 키 대비 얼굴이 작으면요, 전체적인 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작다는 이야기와 함께 같이 언급되는 것이 비율. 비율 좋은 연예인들이 진짜 칭송을 많이 받아요. 언제 누가 연예인 목격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생긴 연예인 중에 한 분을 직접 봤다고 묘사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진짜 주먹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얼굴이 입술밖에 안 보였대요. 그리고 비율도 너무 좋았대요. 그 정도로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작은 그 얼굴, 외모가 한국에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솔로지옥이라는 연애 예능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간중간 새로운 출연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출연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와, 저분 비율 진짜 좋으시다. 야, 멀리서도 비율이 눈에 띄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나오고 외모가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젊은 남녀들이 얼굴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칭찬을 했으니까 말 다 했죠. 또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그래서 외모 관련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어머 똘똘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잘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를 위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귀여워요. 예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정말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에 그 친구의 외모에 비해서 태어난 아기가 더 예쁘게 생겼을 때 조금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야, 너 안 닮아서 다행이다. 혹은 너의 외모적으로 좋은 점만 닮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아기인데 어머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하네. 이런 칭찬도 봤어요. 눈, 코, 입, 귀 다 크고 또렷하다는 거죠. 칭찬입니다. 아니 애기한테까지 왜 이렇게 외모 칭찬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칭찬으로 한국에서 쓰여요. 그리고 얼굴이 작다는 것과 함께 또 이 칭찬을 하면 언제나 통하는 그런 치트키 같은 칭찬이 있는데요. 이건 한국 사람들 남녀노소 다 좋아할 거예요. 바로 어려 보인다는 칭찬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안 외모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외모요. 그래서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이런 말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 보이거나 학생 같아 보여서 좀 직업적으로 불리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 좋아요. 그리고 왜 또 한국 사람들 특히 연애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특이한 게 처음 만났을 때 막 다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특히 저 몇 살 같아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칭찬의 의미로 실제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나이가 있더라도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나이를 딱 밝혔을 때 진짜요? 저는 훨씬 더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 워낙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진짜 동안이시구나 라고 해보세요. 진짜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외모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있어요. 뭔가 좀 행동을 위주로 칭찬하죠.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세심하셔라. 어머 센스가 좋으시네요. 매너 있으시네요. 등등.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이런 외모 칭찬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외모 칭찬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셔도 막 얼굴 작으시네요. 코 높으시네요. 들으셔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앞에서 외모나 행동을 칭찬했다면 이번엔 좀 깊은 칭찬이에요. 바로
나의 배경에 대한 칭찬입니다. 부모님이나 집안 환경 관련한 칭찬을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훌륭하게 자랐네. 야, 잘 컸네. 좀 어린 시절부터 알던 어르신을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런 류의 칭찬은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칭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또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야, 그 사람은 가정교육 되게 잘 받았더라. 되게 반듯하더라. 등 좀 가정의 교육 환경과 관련된 인성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살면서 들은 기억에 남는 칭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사랑받고 자란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랐다. 도대체 이게 왜 한국 칭찬의 최고의 형태일까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반대로 한국어 욕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부모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부모한테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등 이렇게 부모님을 언급하면 한국어에서 좀 최악의 욕 중에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되게 심한 모욕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잘 가르치셨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최고의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언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행동이나 태도가 훌륭할 때 누구누구 씨는 부모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잘 키우셔서 너무 올바르게 컸다는 이야기죠. 또 상대가 좀 따뜻하고 배려 깊을 때 누구누구 씨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컸나 봐요. 이런 류의 칭찬은 정말 좋은 칭찬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집안에서 올바르게 잘 교육받고 자랐다.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웠다. 네, 이런 칭찬을 좋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저런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깊은 칭찬을 들었을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좀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 특성상 여전히 넙죽 칭찬을 받는 게 좀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칭찬을 들은 한국인들의 흔한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짐작을 못하실 만한 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혹은 나 잘 못해. 이렇게 진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영어권에서는 좀 칭찬이 일상이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인사치레처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칭찬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 아니야. 나 잘 못해. 혹은 과찬이세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봐요. 또 그렇게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옛날 옛적에는 부정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공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제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덕분이에요. 이렇게 공을 돌려요. 민지 씨는 어쩜 그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잘했어? 덕분에 뭐가 잘 됐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워낙에 뛰어난 팀원들이 있어서요. 좋게 봐주신 덕분이죠. 제가 좋은 팀에 있어가지고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또 갑자기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혹은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반응은요, 확실히 좀 연령대별로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한 분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그냥 곧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서 트렌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듣고 감사하다고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 좀 안 되나 싶다가도 또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엄청 잘 어울리세요. 했더니 아니야. 이거 되게 싼 거야. 싼 거. 나 그냥 오늘 대충 입었는데?
라고 너무 부정을 하셔서 저도 약간 당황했던 적도 있고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뭔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칭찬에 화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한 번 받았으니까 너도 좋아 보여. 아니야, 너가 이쁘지. 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칭찬이 안 끝날 때도 있거든요. 막 뭐야 예뻐 들으면 고마워. 아니 근데 너가 예뻐. 그러면서 또 상대방이 아니야 너가 예뻐. 이렇게 막 주고받고 듣는 사람들은 쟤네 뭐야 왜 그러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에서의 칭찬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또 상황과 맥락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또 때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복잡한 거 막 생각 안 하고 엄청나게 칭찬을 막 마구마구 해도 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바로 주접 멘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좋아하는 정도를 재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게 아부를 해서 그걸 들은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말장난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지신 배우 이정재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정재 씨한테 한 팬이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어디 뭐 이러면서 얼굴을 만지시는데 그분이 잘생김이라고 해서 이정재 씨가 막 안심하고 막 펜을 이렇게 살짝 치면서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이런 류의 칭찬은 진짜 듣는 사람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팬들이 이렇게 무장 해제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접 멘트를 공부해가고 준비해가는 편입니다. 방탄 팬분들이 한 그런 멘트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의 삐져나온 잔머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잔머리요? 왜요? 했더니 계속 거슬리게 라고 했대요. 또 박물관에 조각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엄청 난리 났대요.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라고 하면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너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장하면 기분도 좋고 웃기고 재미있고 그래서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돌려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문화도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칭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한국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과찬입니다. 과찬. 오늘 대화에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부정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좀 겸손한 한국 사람 같아요. 여기 과찬에서 과는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찬, 즉 칭찬이 조금 지나쳤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나친 칭찬이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자연스럽고 또 정중한 느낌이 납니다. 그냥 과찬이세요, 과찬이십니다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가끔 칭찬을 들으면 약간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과찬이라는 단어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과찬을 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고 민망하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이목구비입니다. 네, 왜 애기들에게도 얼굴에 인상이 또렷하다고 칭찬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단어를 한번 봤었죠? 각각 한자에서 왔습니다. 이는 귀, 목은 눈, 구는 입, 비는 코를 뜻합니다. 근데 단순한 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눈, 코, 입, 귀를 포함한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을 말할 때 써요. 예를 들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라고 많이 말해요. 눈, 코, 입, 귀가 다 잘 보이니까 결국 인상이 좀 선명하고 뚜렷한 느낌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죠. 또 말 그대로 이목구비가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칭찬의 의미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예능에서 되게 재미난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막 이목구비가 자기 주장이 세다. 혹은 반대로 이목구비가 좀 자유분방하네.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는 막 눈, 코, 귀가 다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세다.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상을 묘사하실 때 이목구비라는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누구 씨는 이목구비가 참 반듯하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아요. 또 누구누구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해서 참 예쁘더라. 그럼 여러분이 그러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부러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식 칭찬은 어떤 건가요? 또 여러분 나라에서 하는 좀 독특한 칭찬도 있나요?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